풀리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5847번님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서 좀 단속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을 좀 제한해서 그 시간에 특별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현실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 인터뷰 오늘은 시행 3년을 앞둔 민식이법 지금 잘 정착이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고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무슨 노력이 더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입니다. 이제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식재료,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꾸미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네. 3월이 아무래도 철 아닙니까? 그렇죠. 주꾸미 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지금부터 이제 뭐 주꾸미를 드시러 가시고 또 SNS에 보면은 주꾸미 구이나 뭐 이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시즌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지금이 주꾸미 철인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저는 지금은 주꾸미 철이 아니고 주꾸미가 알을 베는 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어느 칼럼에도 쓰셨죠? 주꾸미 알철.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도 이제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봄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원래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주꾸미 알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총알 오징어를 먹어야 된다, 요런 얘기들을 3월에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뭐 총알 오징어도 알고 계시다시피 오징어의 새끼예요. 예. 그거를 이제 잡아서 먹는 거고, 그리고 주꾸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월서부터 한 5월 정도까지는 알배기 주꾸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떠한, 우리나라의 어떠한 식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알배기 생선이라든지 알을 벤 그런. 그러네요. 좀 더 좋아하시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환상 같은 게 있으세요. 이거를 먹으면은 뭔가 보양이 된다거나, 물론 되게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알 그렇죠. 자체는. 예전에 또 단백질이 워낙 부족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다들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365일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뭔가 알배기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새끼들을 자꾸 먹어 치우시고 하는 게 유난히 봄에 더 많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꾸미 철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린다면 주꾸미는 우리가 그 살을 먹잖아요. 네. 다리하고 몸통하고 그 살을 즐기시는 거라면은 오히려 금어기가 끝나고 나서 가을에 언제부터? 드시는 게 가을. 가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주꾸미 맛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봄보다 가을이 원래 제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봄 주꾸미, 가을 주꾸미는 그 알을 벤 것의 차이가 있는 거고 맛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드셔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취향의 차이이기는 합니다만, 네. 뭐 그 알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낙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꾸미도 그런데 그 머릿속에 이제 머리라고 하지만 고기 갈라봤을 때 하얀 밥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알을 실제로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는 사실 약간 고소하면서도 좀 풍미가 있죠. 약간 지방질도 있고. 네. 실제로 이제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느낌이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예 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약간 환공포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이게 좀 보기에도 되게 힘드신 거죠. 근데 이제 다 절대적인 모든 걸 다 떠나서 만약에 맛으로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독특하고 또 이렇게 특이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소한 맛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기름장 같은 거를 살짝 찍어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지금 이 알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먹어 치워야 되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앞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정말 저희가 더 많은 주꾸미를 먹을 수 있을지.
얼마나 남았는지 네. 몰라요. 지금 맞아요. 눈앞에 닥친 게 벌써 커피도 앞으로 50년 후에는 사라진다고 하고 그래서 커피나무가 기후 때문에 계속 점점 위로 올라가다가 이제는 자랄 데가 없으니까 분자 커피라는 게 그러니까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커피를 즐기지 못하면 커피 맛을 고구마 같은 거에서 추출을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알로에라든지 뭐 당장 우리가 그 데킬라의 원료가 되는 그런 아가베 같은 것들도 30년 안에 초콜릿, 카카오도 50년 안에 멸종이 된다고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죄 멸종이네. 큰일 났네요. 먹는 게 맛있는 네, 것들이. 기후 위기가 생각보다 예. 많이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와 있고요. 그리고 바다 사정은 솔직히 더 급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이제 알배기 때문에 쭈꾸미가 제철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이 쭈꾸미 알을 먹는 철이라는 건 사실 따로 없고 그렇죠. 쭈꾸미를 즐기시려면 가을까지 좀 기다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은 쭈꾸미 철이 아니다라는 제 그 소견을 말씀을 가지고 그런 나오거든요. 거군요. 네. 네. 정말 그러네요. 지금 조금 늦게 먹음으로써 더 네. 오래 먹자. 지금 그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네. 네. 일부러 이 알을 벤 거를 잡아먹을 필요까지는 저는 사실 없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전에는 정말 3월에 주꾸미 축제 같은 걸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좀 많이 사라졌나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개체수 보존을 위한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 같은 건 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모여서 잡고 뭔가 그런 행위하는 것 자체를 조금 어렵게 됐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쭈꾸미 축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알배기 쭈꾸미 때문에 생겨난 건데 우리나라가 민어도 제철이라고 하는 것도 다 7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이 큰 생선이 이 연안에서 잡힐 때는 알을 낳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신을 해 있는 상태의 생선이나 해산물 종류들은 영양가를 다 알독이 뺏기기 때문에 자체의 살은 맛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 뭐 이걸 그러네요. 인간한테 비교를 하면 조금 그렇지만 예. 사람들도 임신을 했을 때 영양 보충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 걸 주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하고 엄마들이 옛날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 낳느라고 쭉정이가 됐을 때 그런 얘기랑 일맥상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원래 그 몸은 사실 알의 영양을 보내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알배기들이 맛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알을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네. 대부분 뭐 국내산 드시지만 태국산도 괜찮다고 주꾸미. 있죠. 태국산, 베트남산 그리고 중국산이 있어요.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게 외모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주꾸미 자체가 그러니까 낙지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살 맛이 뭐 그렇게 막 되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기보다는 중국산, 태국산, 베트남산 모두 다 냉동을 제때했을 경우에 퀄리티가 좀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냉동을 제때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냉동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게 예. 이게 냉동을 했다고 하면 신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연안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팔다가 남으면 냉동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 원양어선도 많고 이제 멀리 나가서 잡았을 경우에 더더군다나 잡은 다음에 바로 급속 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이랬을 때 오히려 더 신선도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해산물은. 그래서 베트남산이나 태국산이나 이런 것들 조금 요즘에 더 이게 더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정한 퀄리티로 그렇게 잡은 다음에 바로 급속 냉동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무조건 또 다 싸지도 않고요. 이 쭈꾸미들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제 살맛이 아무래도 조금 고소하게 나니까 그런 것들을 선호하시고 조금 더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 주꾸미하고 꼴뚜기를 또 구분하기 어렵다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생겼습니까? 저도 구분을 못 하겠네. 예. 주꾸미하고 꼴뚜기는 사실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래요? 꼴뚜기는 거의 오징어처럼 세로로 길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외모 자체가 되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오히려 낙지하고 주꾸미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꾸미 중에 큰 거랑 낙지 중에 작은 거랑. 것들을 네. 네, 그냥 외모적으로는 색깔서부터 모든 게 다 비슷한데 맞아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다리의 길이예요. 다리 길이. 네, 이게 낙지 같은 경우에는 촉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긴 촉수가 하나 있는가 반면에 아, 긴 다리가 하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다리 길이가 좀 일정해요. 아. 그래서 뭐 쭈꾸미가 무조건 다리가 더 짧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사실 이게 낙지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가 돼서 낙지도 작은 것들은 다리 길이가 짧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제 쭈꾸미 다리를 가만히 보면은 낙지에 비해서 짧은 게 아니라 일정해요. 일정하군요. 그래서 약간 네 자로 잰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있어서 낙지를 먹었나 본데요, 저는. 쭈꾸미인 줄 알고. 그거를 네. 보시면 조금 네.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조금 더 통통하냐 뭐 이런 구분 방법들이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기는 그쵸, 하던데 사실 그걸로는 구분이 안 되고 다리 길이를 보시면은 금방 촉수가 확연하게 있느냐 구분이 돼요. 없느냐, 긴 다리가 하나 그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리고 낙지와. 낙지랑 예. 쭈꾸미는 둘 다 다리가 8개고요. 그리고 그리고 오징어류들은 다 10개잖아요. 10개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류의 친구들이랑 뭐 꼴뚜기라든지 낙지 이렇게는 다 구분이 가죠. 네. 그러면 낙지하고 주꾸미 얘기를 마침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요리를 어떻게 하면 또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 네, 주꾸미 같은 경우는 뭐 내장 손질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게 신선할 경우에요. 그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장까지 다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알배기 얘기도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통으로 그냥 쪄서 사실 초고추장 같은 거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기름 소금장 같은 거에 찍어서 먹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예. 근데 주꾸미를 만약에 사갖고 오셨는데 뭐 오늘 다 못 먹겠다, 양이 많거나 그렇다 하면은 내장을 다 제거를 하시고 네. 주꾸미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밀가루를 사용하시는 그 거예요. 낙지랑 씻는 게 비슷하네요, 그러면? 똑같아요. 네. 예. 그래서 밀가루를 한 숟가락을 넣으시고 그걸 조물조물 이렇게 묻히듯이 계속 버무리시면은 네. 이제 겉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이 밀가루 분 때문에 이제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찬물에 흐르는 물에다 잘 깨끗하게 씻어놓고 예. 그렇게 하고 물기를 좀 빼서 예. 그 상태로 그거를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압착같이 해갖고 예. 요거를 냉동을 하셨다가 쓰셔도 좋아요. 아, 많이 샀을 때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냉동을 할 때 만약에 용도가 분명하다. 나는 이거 불고기를 매운 불고기를 해먹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양념을 한 상태로 냉동을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간장 불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간을 해서 냉동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걸로 뭐 찌개에다가 잠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불에다 구워 먹는다든지 하는 게 다 모두 다 편하겠네요. 아주 맛있게. 네, 그리고 뭐 쭈꾸미나 낙지엔 양념이 잘 안 배서 이거를 어떻게 양념을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네. 되게 의외로 이거를 뭐 12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서 얘네가 양념이 배진 않아요. 아. 그래서 양념이 이렇게 겉에 찰떡같이 달라붙게끔 만드는 그런 조리법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화구이인데요. 예. 그걸 이제 양념이 겉에가 살짝 타들어가면서 이제 그 몸통이 익으면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게 되는 건데 네. 직화구이가 집에서 만약에 힘들면 센 불에다가 식용유를 조금 두르시고 프라이팬에 이거를 재빨리 볶으시는데 후라이팬이 왜 궁중팬 같은 걸 쓰시면 바닥 면적이 좁기 때문에 물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넓은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펼쳐서 구우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워낙 이게 네. 고추장 양념을 많이 하니까 튈까봐 사실은 네 웍처럼 이렇게 약간 둥근 데다가 했었는데 그쵸. 네, 넓은 데다 펴서 데다 해라. 하셔야지 훨씬 더 이런 것들은 다 맛있습니다. 오징어도 그렇군요. 마찬가지예요. 네. 네, 열을 그러면 직접적으로 빠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낙지는 어떻게 먹을까요? 마찬가지인가요? 낙지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뭐 숙회도 좋고 그런데 낙지는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낙지 볶음을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고춧가루 불린 양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낙지로 떡볶이를 많이 하는데 고춧가루를 간장하고 뜨거운 물하고 다진 마늘 넣고 불린 다음에 거기다 설탕을 조금 넣고 낙지에 조물조물 묻혀서 빠르게 볶아서 내면은 그게 또 엄청나게 맛있는 낙지 볶음이 됩니다. 아, 갑자기 군침이 돌면서 여기다 끝으로 이제 정리 좀 청양도 해주시죠. 빚어야죠. 네, 주꾸미를.
네, 주꾸미 철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요 사연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주꾸미가 알을 베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이따 산란기에 들어가는 시즌이니까요. 네. 이제 5월 말 6월이 되면은 주꾸미가 금어기에 들어가요. 예.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조금 주꾸미를 참으셨다가 그렇죠. 산란기 끝나고 나서 가을에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을 때 그때 제철로 드셔보시기를 꼭 권하겠습니다. 네. 건강한